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금주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강의하는 것이라 머리가 좀 하얘질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의 꿈의 종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2006년에 메나테크를 처음 만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시스템도 없었고 줌 미팅이라든가 또 카톡 뭐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이제 열악한 시대였죠 그때가. 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았었지만 또 제가 여행을 또 JYP 여행을 달성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제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2016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다시 메나텍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5월에 메나텍 클린을 시작해서 너무나 변화되고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QGED를 달성하였고요. 19년 8월에는 1PD를 달성했지만 연이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1PD 달성했고 22년 5월에 QPD 달성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꿈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JYP 여행을 달성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저희에게 늘 100%만 주셨던 부모님이신데 제가 효도 여행을 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메나텍 덕분이었죠. 가운데 사진은 그날이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생일을 축하해주는 생일 파티 갔었죠. 네, 그리고 엄마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해 1년 뒤에 엄마는 부정맥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셨습니다. 제가 급히 한국에 들어와서 중환자실에 계신 엄마를 봤을 때 손가락 끝에 연결된 기계에서 삑 소리와 그리고 눈물만 주르륵 흐르는 엄마를 보았죠. 어머니는 평생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노후에는 이제 저희와 함께 즐겁게 지내시려니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작은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으셔서 새 가전제품도 드리고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재밌게 살겠다고 다 마련을 해놓으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4년을 본인의 몸을 남에게 맡긴 채 병원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에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엄마한테 매일 병원 가서 빨리 일어나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엄마의 뒤를 이어서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는 살리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건강을 살리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더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그런 후회와 회한이 정말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그 허망했던 가슴은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열된 직업군이 있죠. 교사, 비서, 물류회사 회계, 점원, 심리상담사, 여행사 직원, 웨이트레스, 과외선생. 이 직업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곧 사라질 직업군?
네, 짐작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73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고교 입시를 쳐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광화문 근처의 하숙집에서 혼자 외로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생각해보니 저는 더 넓은 세상에 가서 꿈을 펼치고 싶었던 제 원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82년에 남편과 함께 시카고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갔던 유학이었지만 곧 경제 어려움에 부딪혀서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 먼저 박사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캐시 받고 일하는 곳에 중국 식당 웨이트리스 또 흑인 가게 점원 노릇 이런 걸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편두통에 시달렸고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었죠. 이 흑인 동네에 가서 이제 한국인이 주인인 가게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정말 옆 가게에서 살인 사건도 났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 오바마가 살았던 그 동네더라고요. 참 겁도 없었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돼서 여행사 직원, 다운타운에 있는 여행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89년에 한 달 된 8년 만에 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꿈은 실현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는 저는 쭉 이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밴쿠버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간지 몇 달 안 돼서 저는 호의를 베풀려고 아는 지인한테 저희 집에 와서 머물라 했던 그 일이 저희 집에 불을 내고 그리고 집주인은 그게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던 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끔찍하고 정말 끔찍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온 적 있으세요? 네, 새까맣게 잿더미가 된 집에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끔찍했고 저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몇 년 동안 사이렌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기가 무서웠어요. 그렇게 있다가 저와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토론토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한국에 계신 저랑 아주 친한 원장님이 이 글리코 영양소를 소개해서 저는 거기에서 제가 섭취를 하고 정말 건강이 좀 회복되는 걸 이제 느꼈죠. 그리고 저는 좋은 것을 늘 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사업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없는 그 캐나다에서 저 혼자서 한다는 거는 지속할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토론토 한인 중에서 제일 먼저 글리코 영양소를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점차 이제 멀어져 갔고 제가 이제 마음 공부에 뜻을 두어서 돌아오자마자 2012년에는 심리 상담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후에 저는 건강을 안팎으로 다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속이 아픈 거는 그냥 참고 견디었는데 온 관절이 아프고 주사로 몇 년씩을 버티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그때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챙겼으나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70대 중반에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건강을 살리는 것이 첫째다 싶어서 대학원이고 제가 하던 일 모두 집어던지고 무엇이 나를 살렸었지? 무엇이 나한테 좋았었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수많은 침과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주사 맞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한약도 많이 먹었고 약도 막 상복하고 있었고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가 생각났어요.
제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글리코 영양소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글리코 영양소 클린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PD 달성할 때까지 제 인생의 그래프는 업이 되었죠. 제가 이제 클린 전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년 전 모습이에요. 관절 주사 부작용으로 온몸이 붓고 뭐 좀 염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갱년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호르몬을 복용을 했더니 유방 결절도 많이 생겨가지고 6개월마다 검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늘 먹었어요. 제가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통약, 비염약도 상복하고 있었고요. 저혈압으로 인해서 늘 어지러워서 약속도 만들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 수술도 했었어요. 그리고 위가 약해서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또 작은 근종도 있었고요. 뭐 백내장 증상도 시작됐고 이석증도 몇 번 앓았고 대상포진, 독감, 만성피로 증후군, 정말 면역력도 바닥이었고 삶의 질도 바닥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저는 열심히 살으려고 안간힘을 썼었죠. 클린 후의 모습입니다. 네, 딱 3주 후의 모습이에요. 관절은 점차적으로 회복돼서 저는 이 강남 본사에 맨날 힐 있는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도 복용을 즉각 중지했고요. 유방 결절은 점차 사라져서 나중에는 깨끗해졌답니다. 그리고 작은 근종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수면제, 두통, 위염, 비염약 이런 건 저는 이렇게 약 그 장이 있었는데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정상화됐죠. 그리고 활기차고 정말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자, 노화도 지연되었죠? 네.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엄마의 교훈을 떠올리며 제가 건강을 먼저 챙겼던 것이 저한테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2016년, 17년 제가 이제 시스템에 조인하면서 MET, MBA 교육, OM 미팅 그런 것들에 다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야 하고 묻고 궁금해해서 강의장에 나와서 같이 강의도 듣고 클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전개됐죠. 그런데 전달을 할수록 한국에는 이상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은 편견을 갖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미주에서는 좋은 제품일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 옛날에 타파웨어라든가 또 뭐 요리사들이 쓰는 칼, 그 유명한 그 냄비 세트, 뭐 화장품, 건강식품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편견이 저한테는 많은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업은 정말 현명한 프로슈머가 되어서 글로벌 플랫폼을 깔아서 이 대단한 아이템을 전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무엇일까요? 자존심이란 남이 판단하는 기준에 초라해지는 나의 컴플렉스의 발동이죠. 그리고 내 자아에 확고한 존중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존감이죠. 나와의 관계를 잘 설립하면은 그 다음에는 남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수용적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을 있었고 또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에 조인을 해서 사업을 펼쳤고 2018년 2월에는 QPD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이제 저쪽이 광주에 파트너 사장님과 식사를 하는 사진인데요. 맨 앞에 계신 분은 엑스포네과의 수액 치료를 처음 하러 오셨을 때는 정말 침대에 누워서 들어오셨어요. 그랬던 분이 뇌졸중이었는데요. 점차 좋아져서 다음 달에 가면 걷기 시작했다 이러고 이때는 뒷산에 등산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는 유방암 말기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죠.
이분도 요양병원에서 제일 활기차게 이방저방 돌아다니고 뒷산도 등산하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했습니다. 클린하고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전라도 광주를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년 8월에 5월에 미국 메나페스트에 참석해서 여기 연구실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그 메나텍 본사 벽에 가면 한국 리더들의 사진들이 쭉 붙어 있는데 저는 부러웠고 나도 언젠가 저기에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었죠. 저기 이제 궤양성 대장염 제가 아주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사례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아시죠? 정말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아픔과 염증과 계속되는. 그래서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밖에 치료 방법이 없어서 너무 많은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몸은 퉁퉁 부어 있었고 염증과 통증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을 권유하게 됐고 특허 자료를 보아줬더니 이분이 이제 박사 출신인데 정말 그거를 딱 믿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클린을 했어요. 그 클린을 하면서 호전 반응도 심하게 나왔었고 그런데 2달 후에 너무나 말쑥한 모습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도 너무 기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예쁜 아가씨 사진이 카톡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혼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50명밖에 초대를 못하는데 선생님 꼭 와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축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난임 부부인데요. 저희 이제 친구 부부, 그 딸의 부부가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클린을 권유했고 잘 따라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이제 엑스포네과에 수액을 맞으러 이제 1박 2일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부부가 쌍둥이 아들 딸 쌍둥이 낳는 태몽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만에 바로 임신이 되고 그 11월에 예쁜 아들 딸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네, 지금 예쁘게 크고 있고요. 또 연이어서 이제 계속 또 친구한테 또 전달이 돼서 여러 번 그 임신에 실패를 했던 또 젊은 부부였는데 거기도 클린을 하고 몸을 좀 좋게 만들자 해서 몇 달 후에 좀 이제 해보자. 그래서 거기는 인공시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때 했을 때 임신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에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글리코의 위력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감 그리고 저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9년에 8월에 1PD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연속이 되지는 못했죠. 그리고 22년 1월에 어성지 대표님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결단을 해서 우리는 팀워크로 다시 뭉쳤고 다시 도약을 했습니다. 저 맨 아래 사진은 경북 봉화에 있는 노 원장님 병원을 방문했을 때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미주에도 사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내가 마음을 먹으면 우주에 온 기운이 내 편이 되어주고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저는 그거를 실감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던 씨앗들이 싹을 터서 열매를 맺는 것들을 연이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한다는 거,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3가지를 꼽아요. 멘탈, 정신적, 피지컬, 육체적, 그리고 파이낸셜, 경제적. 이 3가지 조건이 밸런스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 이 3가지들이 결핍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메나텍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계획하지 않았던 메아나텍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메아나텍이 저한테 다가왔고 그걸로 저는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4년 전에 이제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고 평생 그 책상 친구였기 때문에 몸이 비만했고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10수년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임 기념으로 클린을 선사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한 5kg 이상 빠졌고 그 이후로는 아무 약도 먹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좀 이제 허리가 아파지게 됐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 이러길래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갔더니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일정과 비용을 쫙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는 잡고 돌아왔는데 저는 이 글리코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 비용이면 차라리 글리코 영양소를 대용량으로 먹어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회복이 되고 잘 걸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등산, 골프, 자전거 타기, 무슨 운동이든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MET 교육도 들었고 사대부고를 나온 지자 여자 동창들이 많아가지고 여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클린도 하고 또 영양소도 먹고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들은 절 닮아서 좀 입이 짧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좀 골골한 체질이었는데 지금 몇 년째 제가 타주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피곤하지 않게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메나텍이 저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셈이죠. 네. We are not here to win. We are here to grow.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몇 번의 위기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활동을 하면 저는 성장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위기들을 다시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했던 것이 메나텍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나텍 회사는 창립 초기부터 크리스찬 정신으로 그 영양실조인 아이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대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M5M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었기에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PD가 되면 600명 이상을 후원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GBNB 시스템, 이 훌륭한 GBNB 리더님들이 이끌어가는 시스템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달려갈 이 종착역까지 달려갈 동안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같이 기여해서 다 함께 이 종착역에 달려가서 꿈을 실현하는 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어호영 원장님, 송명희 대표님, 어성지 대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뭐 100세 이상 살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 이 60대 중반에 이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또 있을까요? 남들은 다 퇴임할 때. 그래서 희망과 비전을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